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여러분의 인싸템 주간 김우케 103호. 역시 이번 주도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까까꾸! 오프닝은 상큼한 소식으로 스타트합니다. 마돈나, 말이 필요 없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즈죠. 그런 마돈나의 딸이 바로 로데스 레온 모델인데요. 로데스가 얼마 전 브랜드 켈빈 클라인과 스케이트보드 패션 브랜드 팰리스와의 콜라보 컬렉션인 CK1 팰리스의 모델로 기용되어 이렇게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요 겨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느낌 좋다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다수였으나 이걸 왜 안 깎는 거지? 라며 부정적인 코멘트도 많았는데요. 로데스의 팬들은 겨털이 신경 쓰이면 안 보면 될 게 아니냐 라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데스는 예전부터 겨털을 깎지도 뽑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식 석상에 나올 때도 겨털을 잘 보존한 채 등장하곤 했었죠. 지난 2주 동안 더 플래시의 에즈라 밀러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DC 영화 더 플래시의 에즈라 밀러 말고 TV 시리즈에서 더 플래시를 연기했던 그랜트 커스틴을 기용하라는 팬들의 의견이 점점 커지는 중이죠. 어떤 팬들은 아예 요런 짤까지 그랜트는 2014년부터 CW 채널의 시리즈 플래시에서 주인공 베리 앨런을 연기해왔고 자그만치 9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에즈라 밀러의 정신 상태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워너는 새로운 플래시를 빨리 찾아야 하고 그 적임자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나, 더 플래시는 향후 DC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작품인데다 에즈라가 주연뿐만 아니라 각본, 감독, 캐스팅에도 관여할 정도로 직접 공을 들인 프로젝트여서요. 과연 워너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가운데 에즈라 밀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에즈라는 지난 주말 하와이의 한 바에서 신나 보이죠? 이렇게 격렬한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와이 섬에 있는 하일로 X 라운지인데요. 도끼 던지기, 미니 골프 요런 걸로 유명합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세기의 재판이 또다시 열렸죠. 자세한 사건의 발단은 멤버십 전용 요 영상에 있겠고요.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몇 가지 빠르게 정리해드리자면 지난번 영국 재판의 결과는 앰버 허드가 조니 뎁에게 승소한 게 아닌 영국 언론사 더 선지의 모기업인 뉴스페이퍼 그룹의 승소였으며 조니가 해당 언론사의 와이프 비터라는 기사 워딩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너 고소를 때린 거죠. 미국과 달리 영국은 고소를 당하면 당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요. 뉴스페이퍼 그룹이 그 기사가 조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앰버 허드를 증인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뉴스페이퍼 그룹의 당사자들이 나온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니와 앰버의 재판으로 여겨지곤 했었죠. 그리고 조니의 손가락 부상, 앰버의 침대가는 여러 증거의 일부로 참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증거가 엇갈렸을 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샀는지를 명확하게 가린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1일부터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재판은 뭐냐? 이건 조니 뎁이 직접적으로 앰버 허드에게 건 명예훼손 재판으로 둘 다 재판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짜 개삭방은 이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걸었냐? 앰버가 이혼 이후 합의금을 받고 나서 2018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논설을 기고하는데요. 조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를 가정범이라고 은유적으로 묘사했고 조니 측은 이 때문에 자신의 평판이 나빠졌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이죠. 이 재판을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할 예정이며 그동안 제 컨텐츠를 봐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이 건에 대해서도 오독과 오보 없이 정확하게 사실 과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총정리를 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판 직전으로 가볼게요. 앰버가 현지 시간 4월 9일에 인스타를 올립니다. 여기서 2018년 자기가 쓴 논설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나는 그를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 있는 남성을 향해 여성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받게 될 대가에 대한 걸 썼을 뿐입니다. 난 그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면 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조니도요. 그리고 나는 항상 조니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앞에 둔 채 우리가 과거와 계속 대면해야 하는 건 아픔을 줄 뿐이에요. 조니를 사랑했었다 라는 이 워딩을 본 사람들은 앰버가 매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냉철한 시각부터 그래 이렇게 싸우는 게 두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감정적인 시각까지 다양한 피드백을 보여줬는데요. 앰버는 사실 조니가 건 명예훼손 자체를 기각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게 판사에 의해서 또 기각되어 재판이 결국 열리게 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니는 이 재판에서 5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앰버 측도 1억 달러를 요구하며 역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건 정말 기나긴 싸움의 시작일 뿐인데요. 이 재판이 당시 부부가 거주하던 캘리포니아가 아닌 왜 하필 버지니아에서 벌어지는가?
네, 아까 말씀드린 앰버의 논설이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실렸었고 그 회사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스타트! 이번엔 시작부터 난리가 나는데요. 앰버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조니가 앰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 공표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걸 앰버 측 변호사가 본재판의 서두 진술로 언급한 것이죠. 앰버의 변호사는 2015년 3월 호주에서 조니가 앰버를 하고 을 가했으며 스터시 8알에서 10알을 복용했을 뿐만 아니라 3일간 의식을 상실했었고 술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하거나 술병을 이용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앰버가 당했다는 생생하고 무서운 전말을 본 법정은 앰버 본인으로부터 직접 듣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앰버 측의 주장에 대해 조니 측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기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무기로 준비한 거짓이라며 조니 데비 이혼을 요구한 이후 앰버 허드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피해자임을 연기하고 있다. 앰버 허드는 지금까지 숱한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이런 고발을 한 바가 없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맞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 날엔 첫 번째 증인이 법정에 불려옵니다. 조니 뎁의 누나 크리스티 댐브로스키였죠. 크리스티는 자신과 동생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봤으며 우리는 늘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야 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조니가 어머니에 대해 반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크리스티는 우리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 집안에선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린 성장하면서 집을 나와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다시는 어린 시절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린 다르다. 를 당했는데 을 휘두르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측은 영국 내 격돌했던 증거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강력한 증거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향후 이 재판엔 앰버의 옛 애인인 일론 머스크와 배우 제임스 프랑코, 조니의 친구인 배우 폴 베타니 등이 직접 나와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니의 의혹에 대한 앰버의 주장이 사실이었는지가 주된 초점이 되겠습니다. 코첼라 무대도 캔슬되고 그래미 참석도 못한 전 까니의 현예는 요즘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어디서 치료를 받을지 고민 중이라는데요. 그래서 카니의 전담팀은 최대한 고급감이 있는 치료센터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긴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혔던 카니, 과연 새 사람이 되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킴은 피트와 공식 석상에 등장해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인 킴의 쇼 시리즈 더 카다시안즈의 프리미어장으로 피트는 킴이 홀로 레드카펫을 걸을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레드카펫 이외의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죠. 킴은 얼마 전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카니와의 이혼 신청 후 8개월간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남친인 피트 데이비슨과는 진지한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가 약혼했습니다. 얼마 전 요렇게 동영상으로 흥미롭고 특별한 중대 발표가 있다고 예고한 제니퍼가 자신의 팬들을 위한 뉴스레터 온 더 제이로를 통해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제니퍼는 녹색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 반지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2002년 10월에 약혼했을 때는 해리 윈스턴의 6.1캐럿 핑크 다이아몬드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상대와의 약혼 반지를 끼게 된 제니퍼. 이번에 그린 컬러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자 행운의 색이라서라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인생 몰라요. 그쵸? 그런데 벤 애플렉이 언제 프로포즈를 했는지도 제니퍼가 밝혔는데요. 토요일 밤 두 사람이 거품 목욕을 하던 도중 벤 애플렉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죠. 얼마 전 윌 스미스 부부의 한 영상이 떠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You know Esther Perel is coming to the table. She's going to be at the red table. Would you say she has been instrumental in you and I redefining our relationship? I would say don't just start filming me without asking me Oh my goodness. if you could film me. Esther, come help us again, please. I'm still dealing with foolishness. Don't. No, because she don't just. Would you say that she helped us heal the hurts that we caused between one another? My social media presence is my bread and butter, okay? So you can't just use me for social media and not, don't just start I'm standing in my house. Please watch us stare at the red table because she's helped us a lot. Can't you tell? 이 영상은 제이다가 윌에게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 밝힌
자신의 토크 프로그램 레드 테이블 토크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 라이브를 했던 장면입니다. 에스터 페렐은 부부관계 테라피스트고 제이다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묻는데요. 일단 윌이 무척 언짢아 보이긴 하죠. 많은 사람들은 제이다가 그를 도발하고 있고 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 보인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에 주목한 이유는요, 지금 윌 스매시 사건 이후로 미국 언론과 대중들이 윌과 제이다의 관계를 새삼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네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릴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로부터 10년 밴을 당한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의 모든 행사에서 밴이 되었을 뿐 아직 아카데미상의 노미네이트나 수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윌 스미스가 상을 받게 될 경우 직접 또는 비대면으로도 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면 수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윌이 스스로 아카데미 회원을 탈퇴했죠. 이 회원 탈퇴가 의미하는 건 회원으로서의 특전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카데미 회원 자격으로 영화 시사회에 참석 금지,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아카데미상에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시상식 및 관련 이벤트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의 주연을 맡고 있는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친구 로버트 패틴슨과의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I read something that Robert Pattinson was saying because he was promoting the Batman, and he was saying he would go to auditions. You're in the audition, and there's someone in the room ahead of you auditioning, and either get applause or get a big reaction, and it makes you nervous because you're like, I gotta follow that, and the door would open and you would come out, and he'd be like, oh wow, you killed it again, buddy. Congrats. Not doing too badly, is he? No, he's not. He's doing okay. Oh, Yeah, so the thing about Rob, and it was interesting because this whole bunch of us, and there was Charlie Cox, yeah. Tommy Sturridge, like a load of us who all have remained really good buddies. But each of us had our own kind of audition technique, and Rob and Tom's was always like, whatever the scene appears to be on the page, you do the complete opposite. And so I'd be sitting outside, and I thought it was a quiet, intimate scene, and I'd just hear sort of shrieks inside the room. So it was always, we were basically all desperately trying to find our way to, like, of course. stand out from the crowd. He just opened the door and be like, 두 사람은 과거 LA에서 배우이자 친구로서 엄청 고생했었다는데요. 이 무렵 에디는 앤드류 가필드, 찰리 콕스, 제이미 도너, 톰 스터리지와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부 헐리우드에서 한따까리 하는 거물 배우들이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데이빗 베컴의 아들 브루클린 베컴이 약혼녀 니콜라 펠츠와 결혼했습니다. 4월 9일 토요일,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니콜라의 부모님이 소유한 1억 2,300만 달러에 달하는 4만 4천 평방피트의 펠츠가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베컴 부부도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니콜라는 발렌티노의 특제 웨딩 드레스를, 브루클린은 디오르의 커스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니콜라 펠츠는 참고로 드라마 베이츠 모텔에 출연했던 요 배우 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날두가 얼마 전 경기에 지고 나서 서포터인 소년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렇게 쳤고 이 스마트폰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것. 이날 호날두의 팀 맨유는 에버튼에 1대0으로 졌다곤 하지만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본 영국 경찰은 즉시 호날두에게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경기 당일 오후 2시 반경 선수 중에 한 명이 소년을 한 것으로 발표. 에버튼과 협력해 동영상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사정 청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인스타로 자신의 행동을 사죄했으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가능하다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증표로 이 소년을 올드 트래포트에서 열리는 경기에 초청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터널스와 더 배트맨의 조커 역으로 알려진 베리 키오건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오전 7시경 아일랜드 경찰은 더블린 북부 크로 그리핀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우리 집 창밖에 웬 남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도착했더니 베리 키오건이 만취 상태로 남의 집 발코니에 ጧ 있었고 체포 후 경찰서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키오건은 누군가 협박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린 일은 전혀 없었으며 아주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하고요. 경찰서에서도 조서 하나 쓰고 훈방 조치가 되었고 집주인도 베리 키오건을 고소하지도 않아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인근 아파트 옆 건물에 키오건의 친척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2021년 8월에는 베리 키오건이 아일랜드 서부 길바닥에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건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고 키오건도 본건에 대해선 누구도 고수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일랜드, 만취, 남자, 뭔가 납득가는 키워드긴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죠.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공지를 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김효케의 굿즈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스! 5차율 한개에 도전한 고품질의 빽빽한 케이지 로봇의 자수가 박힌 그런 아이템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차밍한 양말 브랜드 키세이와 콜라보를 하면서 이들 역시 제 변태적인 검수에 몇 번이고 포기하려는 걸 치킨도 사주고 생일 때 카톡 쿠폰도 보내주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말려가며 한 땀 한 땀 프로듀스했으니 사시사철 남녀노소 팬시함을 뽐낼 수 있는 이 싹스로 여러분의 삶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한 화제의 드라마 파친코 리뷰 영상인데요. 저도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셨었고 가족들도 미국에 있어서 어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은 1화부터 5화까지를 압축한 영상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들도 영상으로 제작하고 라이브 또는 영상을 통해 해설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김효케 채널을 더 즐겁게 즐기시는 방법인 멤버십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